사람을 말하다. peoples. 저는 약물 중독 재활 공동체를 하고 있는 이동욱이라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물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 생활을 한 10년 가까이 했고, 네. 근데 나오면 다시 마약을 하고, 나오면 다시 마약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물을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몇 살 때 좀 처음 접하게 되신 거예요? 10대 때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중간에 이제 그만뒀어요. 저는 이제 고향이 경기도 동두천이거든요. 아, 네. 기지촌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군 부대, 그 양색시들이 있고, 양색시가 양담배 있고, 뭐예요? 양색시라고 하는 건 네. 이제 미군들을 상대로 이제 술도 마시고 또 일락행위도 하는 예전에 이제 아. 우리나라의 어두운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클럽에서 일하다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건달 선배죠. 너 일로 와봐. 그러더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 끝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하긴 뭐예요? 그냥 끝나고 술 한잔 마셔야지. 그랬더니 야, 지난번처럼 사고 쳐서 또 이거 출근 못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좋은 거 줄 테니까 가서 이거 하고 내일 출근해. 그리고 딱 받은 게 대마초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했는데 이건 뭐 미화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속 아프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별로 없고 음악 소리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음악 소리요? 네. 클럽에서 일하다 보니까 대마초를 하고 클럽을 갔는데 베이스 따로, 기타 따로 막 이렇게 그래서 와 이게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요즘 청소년들도 그럴 텐데 이건 마약하고 절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그 경험이 낯설었지만 좀 신기해서 그때부터 이제 대마초를 좀 찾아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선배가 이걸 주실 때 네. 불법이라는 걸 아셨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 개념이 없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그래서 뭐 이제 감옥, 남옥, 다목해서 쭉 이제 있고, 네네. 그런 걸 제가 공부도 해서 알고, 뭐 네네. 이제 강사다 보니까 알지만, 네네. 10대 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막 불법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대마를 처음 해보시고 그때부터 중독이 되신 거예요? 마약에? 중독이 됐다라기보다는 네. 그걸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중독이 돼서 그게 없으면 막 못 살아 이런 건 그건 아닌데, 아니고, 네. 근데 그냥 술 마시면 그 다음날 힘든데 또 술 마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 그쵸, 그쵸. 저녁에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족발에 치킨 먹고 싶고 맥주 한 잔. 그죠. 근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대마초만이 주는 어떤 THC 성분의 그 편안함과 이제 이완된 느낌들이 좀 있어요. 술 먹을 때랑 약간 비슷한 조금 달라요. 달라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네네. 이제 선배를 모시고 그리고 운전하고 막 가요. 누가 싹 끼어들면,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면, 아이, 이놈 자식, 그쵸. 그냥, 그리고 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비속어를 쓰고 이제 그죠. 하게 되는데, 대마초를 하면 약간 이완된 느낌이고, 이제 편안하고 좀 해피한 느낌이 들어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대마초하고 운전하고 가는데, 누가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똑같은 끼어들면, 네. 그때는 이제 내가 이거 뭐지? 그러는데 선배가 옆에서 야 먼저 보내줘. 아버지 위독하신가 보다. 막 약간 이런 느낌.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대마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필로폰을 하게 됐죠. 필로폰이 사실 제일 중독의 끝판왕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정말 절대 대마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필로폰이나 백색가루 이런 것들은 만지시면 본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인생까지 싸그리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대마로도 충분히 좋으셨잖아요, 기분 자체는. 근데 왜 더 그 거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어떤 욕심인 것 같아요. 욕심과 어리석음이 이제 혼합된 것들. 그러니까 어떤 선을 넘게 되면 근데 계속 넘게 되잖아요. 한 번 넘는 게 어렵지. 네, 금단의 선을 넘게 되면 멈춰지지가 않잖아요. 제 경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물을 요즘 20대들 이제 제가 요즘에 교도소에 이제 교육을 많이 가거든요. 네네네. 가면 예전에는 40대, 50대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엔 이제 대부분 다 20, 30대예요. 특히나 20대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 약물 뭐뭐 해봤니?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안 해본 걸 물어보세요. 예전에는 딱 두 가지였어요. 대마초 아니면 필로폰. 사실은 이제 처음에 그 아는 후배가 이제 권했는데 다들 권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주변에. 그럼요. 그래서 이제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 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아무래도 많이 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그때 필로폰은 이게 뭐 주사기인가요? 아니면 뭐 주사기죠. 주사기인 거예요? 네. 처음에는 거부를 했었어요.
왜요? 선배들이 망가져가는 모습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봐. 10대 때 대마초를 했는데 그때 저희 선배들은 다 대마초하고 필로폰을 같이 했었거든요. 근데 교도소 갔다 오고 돈 있는 거 까먹고 결국은 폐인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10대 때 대마초를 하고 20대 때 필로폰을 하기 전까지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야, 나는 뽕쟁이는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절대 나한테 혹시라도 너네 하면 그건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무서움은 알고 계셨네요, 필로폰에 대한. 아, 그럼요. 그랬는데 후배네 집에 딱 갔는데 그 후배가 갑자기 주사기를 꺼내더라고. 야,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고 이제 거부를 했는데 그 후배가 이제 막 실갱이를 하다가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합리적으로 들리더라고. 뭔가 약간 응. 그냥 안 하면 그렇죠. 뭐 끝날 수 있어.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한 번 하는 그 첫날 알게 됐어요. 아, 나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잘 맞는구나, 이야기랑.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강도가 다른 것 같다. 내가 이거를 계속 자꾸 찾아다닐 것 같은 느낌. 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그 쾌락이라든가 뭔가 만족감이라든지 그런 게? 근데 그거는 방송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아, 같고 그래요? 아, 그죠. 제가 이제 40대 중반에 이제 회복이 됐는데 네네. 20대부터 40대까지의 기억이 별로 없어요. 교도소, 정신병원 밖에 뭐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일하다가 그랬단 말이죠. 그럼 총 몇 년을 하신 거예요? 마약은? 대마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때부터 40대 중반까지 했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하신 거네요? 네, 필로폰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 재갈보 박사님하고도 중독 네. 관련해서, 마약 중독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지만, 이게 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약 중독자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이 없다. 그러니까 그저 많이 뭐 돌아가시거나, 네.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필로폰 맞은 친구들 지금 살아있으면 거의 이제 그 중독이 돼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의 죽은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센터장님도 이제 막 여러 가지 마약을 하시면서 감옥도 갔다 오시고 병원에도 갔다 오시고 이런 시간들이 많으셨잖아요. 근데 마약은 어찌됐든 간에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치료를 받고 마약에 중독됐으면 돈을 못 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떻게 계속 이걸 이어나가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네. 시작하죠. 조금씩 하다가 중독이 되면 이제 그렇게 일상이 되다가 교도소 갔다 와서 모든 걸 잃고 그 안에서 이제 배워가지고 나오죠. 어떻게 하면 안 걸리고 마약을 할 수 있나. 이 교화가 된다기보다 약간 좀 네. 지식을 습득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판매자가 되기 시작하죠. 투약자들이. 마약을 하기 위해서요? 네. 처음에 감옥을 가셨을 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정보도 많이 습득하겠지만 뭔가 스스로 좀 느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끊어야겠다 이 생각은 안 드셨어요? 당연히 들죠.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 안에서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또 나름대로 이제 수영을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죠. 네. 근데 나오면 약 앞에 딱 있으면 무너지게 되죠. 아 진짜 절대 참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탄이 만들어 놓은 금단의 열매 같은 거예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면 안 되는데 열어버리고 나서 그 인간의 힘으로 닫을 수가 없으니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자기가 이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그러니까 6개월, 1년 감옥에 있는데 그동안 마약을 못 하는데 왜 나와서 또 하게 되는가? 사실 아직도 사실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그거 왜 6개월 어찌 참았는데 또 못 참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근데 이제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배는 제가 끊었어요. 네. 그러니까 의지가 그 정도는 있는 거죠. 안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끊게 되더라고요. 교도소에서 나와서 담배를 다시 피웠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래서 몇 년 피우던 담배를 끊었어요. 근데 마약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화가 참 안 해보신 비경험자분들하고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중독자들하고 괴리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왜 못 끊어? 교도소 갔다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1년,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고 나오잖아. 네. 그러면 이제 끊어야지. 네. 그러면 이제 참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해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출소를 하면 다시 마약을 하겠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과 이제 느낌은 좀 다른데 내 마음은 온전히 이제 진짜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의지가 분명히 내 안에 있죠. 근데 불안감도 있죠. 다시 동두천이라는 곳을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은 여전히 약을 하고 있을 텐데 또 야 고생했다 그리고 뭔가를 주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그걸 거절할 수 있을까. 감옥 안에서 약쟁이들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마약하시는 분들 좀 어때요? 평가? 이런 안 것들이? 좋죠. 교도소 안에서는 같은 재수자들이 네.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냐면 PD님이 이제 횡령 네. 몇십억 몇백억 횡령해서 들어왔어. 네. 그래서 이제 3년 5년 이렇게 산단 말이야. 네. 근데 나는 내가 마약을 하고 너무 좋다가 들어왔어. 1년 또 나가. PD님이 나오기 전에 내가 또 들어왔어. 그러면 PD님이 보기에
에? 저 정신 나갔구나 저거. 아, 우린 돈이라도 좀 벌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럴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제정신으로 안 봐요. 저 궁금한 게 또 있어요. 마약 왜 걸려요? 집에서 몰래 하면 되잖아요. 마약이 대마처럼 내가 몰래 집에서 잘 키우는 사람,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필로폰이나 뭐 헤로인이나 코카인은 그거 어디서 나요? 그거는 수입 아니에요? 수입. 저 몰라요, 진짜. 표현이 수입.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제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는데 그러면 중간 판매 책이 있을 거고 네, 또 네. 그 밑에 드라퍼가 있을 거고 잡히면 우르르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피디님을 비롯해서 한 10명, 20명 정도한테 네. 팔았어요. 네. 근데 제가 잡혔어. 네. 어떻게 하다가 네. 딜을 하는 거죠. 내가 한 10명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 형량을 좀 싸게 해달라. 빼달라는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마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또 밑에서 걸리면 위로 올라오는 방식도 있고. 마약은 주변 분들을 힘들게 하는 중독 중에 하나잖아요. 더 심한, 좀 어떠셨어요?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나요? 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네. 저희 아들이 있어요. 네네. 아들이 2명이 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꽤 곧잘 했는데 네네. 그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시절에 제가 중독이 돼요. 이혼을 하고 전처가 데리고 이제 살았지만 아버지로서 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도 못했어요. 근데 부럽지만 변명은 아니고 네. 그 친구들을 내가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네네. 어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중독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안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느끼고 아이들을 위해서 또는 이제 그냥 인간이 가진 도리, 지켜야 될 도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나만 없어지면 그래도 쟤네들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진 않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 좋은 시도는 하셨던 거고. 네, 왜 이제 그런 선택을 하냐. 네.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교도 갔다 나와서 30대 중후반 정도 된 것 같아요. 부모님 댁에 얹혀 살 때죠. 네. 이혼하고. 네. 근데 새벽에 이제 아침에 7, 8시쯤에 집에 이제 비척비척대고 들어가는데 네. 아주머니들이랑 아이들이랑 내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저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줄 알았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유, 저 14층 그 머리 허연 아저씨네 사는 그거잖아. 교도 갔다 나왔어. 마약으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아, 근데 부모는 도대체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아, 진짜. 아유, 저 아파트에서 어떻게 뭐 회의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망신 또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구나를 아는데 네네. 그거보다 더 힘든 건 그런 소리를 듣고도 내가 마약을 또 한다는 거야. 그렇게 부모님 손가락질하고 아이들한테 아빠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하는데 내가 분명히 그걸 아는데 마약이 앞에 있으면 마약을 선택하는 거야.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누군가 나를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를 해달라고 또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나만 없어지면 되겠구나. 부모님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서 이제 떨어졌는데 딴 데가 안 부러지고 오른쪽 다리가 한번 부러진 적이 있어요.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정형외과 가서 이제 기부스 하고 내 방에 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평상시에 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아요. 아버지랑 굉장히 좀 거리감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날 처음으로 내 방에 들어오셨어요. 물을 이렇게 한 컵을 딱 갖다 놓고 네. 나가시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아버지 얼굴을 봤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땅바닥을 한참 쳐다보시다가 저한테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야, 동우가 그게 이렇게 네 맘대로 잘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원래 거짓말을 참 잘해요. 도박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참 거짓말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한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고 싶은 말이 거짓말이라도 좀 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그동안은 좀 그랬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 안 나오더라고. 아버지랑 하염없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마약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공동체를 하는 이유도 그 고민을 가진 친구들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안 되니까. 마약을 절대 혼자 끊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마약 중독자들은 끊지 못한다고 한다면 끝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과는? 교도소, 정신병원, 혹은 죽음. 이게 NA 그 리딩 가이드라는 곳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만약에 회복이 안 됐잖아요. 좀 저는 교도소에 있겠죠. 아니면 제 친구들처럼 죽었거나.
그러면 그렇게 결국에는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마음은 힘들지만 끊을 수 없으셨잖아요, 센터장님께서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 끊게 되신 거예요? 죽으려고 이제 자살 기도를 4번을 했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도 안 되고 목을 매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있는 마약을 다 털어넣었어요. 맥주, 소주에 타가지고 한 80명분 정도를 타가지고 먹으면 죽겠지. 뭐 심장이 망가지거나 해서 터지거나 해서 죽겠지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영적인 좀 체험을 하게 돼요. 교회를 원래 다니셨어요? 전혀. 네,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때 신 앞에 이제 악마가 사탄이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네. 데리고 와서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이렇게 쫙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내재가.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하라고 하고 용서해 주시고 저한테 무슨 어떤 빛 같은 걸 이렇게 비춰주셨던 것 같은데 몸이 시원한 걸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한 30분 정도 잘못했다 하고 회개를 하고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어리석어서. 그래서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을 건드렸고 이렇게 됐다.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다시는 이제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고 잘 살겠다 펑펑 울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제가 매일매일 마약을 했잖아요. 네네. 담배 피듯이 마약을 했거든요. 네. 대마초를 담배 피듯이 피웠고 네네. 필로폰을 하루에 막 이제 1g씩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근데 제가 8개월째 마약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딱 네. 기억이 몸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8개월 동안 이제 병원에 다니고 뭐 요양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분당에 살 때 네. 미금 사거리를 막 지나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까 내가 왜 마약을 안 하고 있지? 그러다 아니다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이제 지나갔는데 1년이 지나도 마약을 안 하고 2년이 지나도 안 하고. 되게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네. 지금은 마약 생각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제가 만약에 마약에 대한 갈망이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마약이 있으면 할 수 있냐? 네. 예전에 저라면 이제 그랬겠죠.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있기 전에는 마약만 봐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벌써 배가 아프기 시작하고, 네, 막 이제 몸이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흥분되기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봐도 아유 갖고 와 이거 뭐 뜨거운 물로 해가지고 싹 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제 정도로 치우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꾸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제 아마 다른 분들은 들으시면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만약에 제가 뭐 제 어떤 능력으로 의지로 이렇게 해서 끊었다. 그게 더 이상이야. 센터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을 보셨잖아요. 마약을 하셨던 분들. 네. 회복되신 분이나 아직 하고 계신 분들이나. 좀 어떤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갈급함이 있다던가 뭔가 결핍이 있다던가.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리석었거든요.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참 10대 때, 20대 때 보면 영웅심이 그렇겠죠. 좀 세 보이고 싶었고. 난 이것도 한다. 약간. 좀 나아 보이고 싶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중독의 어떤 성향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러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도 권유로 이제 시작하고 뭔가 출소하고 나서도 권유가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냥 자기만 하면 되잖아요. 네. 왜 전파를 하려고 이런 거? 처음엔 그 사람들도 네.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진짜 좋으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저도 저 친한 친구들한테 몇 명한테 권하기도 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니구나 이거 끊어야 되겠구나 했었을 그 이후로는 이제 권하지 않았죠. 네. 권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야 하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게 좋기 때문에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월화수목금 일하고 토요일 일을 잠깐씩 뭐 이렇게 할 때 하면 되잖아. 처음엔 그게 돼요. 전혀 일상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네, 처음엔 그게 되죠. 젊으니까 또 대부분 다 20대에 하잖아요. 그쵸. 네, 30대.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힘들더라도 월요일날 좀 하다가 또 이제 화수목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미 자기가 회생 불가능한 상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상황이니까 얘를 끌고 들어가서 돈이 좀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좀 진심인 사람들이 많은 거네요. 진짜 좋으니까 너도 해봐. 네. 내가 좋아하는 너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자기의 어떤 영리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지막으로 주변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이제 하셨던 말이 내가 엄마인데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게 너무 답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펑펑 울었는데
이제 가족분들이 정말 답답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근데 혼자 하시지 말라는 거죠. 혼자 하시지 말고 저희 요나의 집도 있고 이브의 집도 있지만 또 한국 중독 당사자 유언센터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 뭐 좋은 기관들 있잖아요. 한국 마약 대치 운동본부도 있고 한걸음 센터도 있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셔서 가정 모임들도 있고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으실 수도 있고 함께 또 도움을 드릴 수도 있으니까 연락하셔서 함께 좀 어려운 길을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스 JPD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동안 피플스를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우리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보시는 영상, 사실 그 뒤에는 말 못할 뒷이야기, 편집되지 않은 속 깊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플스 멤버십. 멤버가 되시면 일반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비하인드 스토리, 한층 더 디테일하고 재밌는 인터뷰 뒷내용, 그리고 제작자와 조금 더 가까운 소통까지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가입하시고 당신만의 피플스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세요.